네, 이번 시간에는 애저의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애저 포탈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나트 게이트웨이,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로컬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그리고 뭐 버추얼 네트워크 게이트웨이에다가 뭐 하여튼 이것저것 게이트웨이라는 하는 용어가 자체가 이제 좀 이제 어떤 관문 역할이기 되기 때문에 그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그 HTTP 요청에 대한 그 라우팅을 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뭐냐면은 음, 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관문일 뿐이고 실제 관문이고 이제 실제 뒤에 서버가 있겠죠. 그래서 서버가 A 서버, 그리고 B 서버, 이런 식으로 A 서버, B 서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역할을 해주는 서버. 그러니까 뭐 인사 정보, 요거는 뭐 이제 제품 조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서버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A 서버들, B 서버들, 혹은 A 서버, B 서버 이렇게 되어 있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자,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뭐 클라이언트가 있을 것이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청을 하겠죠. 자, 이제 실제 요청은 이게 이제 관문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관문을 통해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요청을 이제 뭐 HTTP 80 포트로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이제 요청이 80 포트로 왔네. 그럼 80 포트는 다시 A 서버로 보내주고, 만약에 여기서 80 포트가 아니고 8080으로 이렇게 8080으로 이렇게 요청 왔다. 그러면은 8080이네. 그러면 이거는 이쪽으로 보내야겠네. 이런 식으로 80은 이쪽으로, 8080은 밑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포트랑 또 이쪽 포트랑 같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여기가 80 열고 있고 여기도 80, 여기 이쪽 서버는 또 다시 이제 80 포트를 열 수도 있고 8080 열 수도 있고 뭐 8888을 열 수도 있고 이렇게 포트 마음대로 열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쪽 서버들이 열고 있는 포트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에 또 포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을 필요는 없고 달라도 되고 같아도 됩니다. 어쨌든 구분만 될 수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클라이언트는 80으로 왔을 때는 이쪽으로 보내주고 8080으로 왔을 때는 이쪽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같은 80으로 왔는데 그 URL에다가 자, 여기 보면은 URL에 슬러시 뭐 AAA 이런 식으로 AAA라고 하는 UI 패스가 왔다 치면은 이제 A 쪽 서버로, 혹은 BBB라고 하는 HTTP 패스로 왔다 치면은 B 서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를 가지고서 이제 라우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그 라우팅 룰을 설정하는데, 거기서 어 인풋으로 왔는 이쪽 포트가 어떤 거에 따라서 이쪽으로 보낼지 이쪽으로 보낼지, 혹은 어떤 패스 URL 패스를 가지고서 이제 이쪽으로 보낼지 저쪽으로 보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우팅을 해주는 그 라우팅 룰 설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면 되고, 이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하는 일도 그 라우팅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왔다 치고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건데, 그러면 이제 왔을 때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보냈지 이쪽으로 보냈지, 그러니까 이쪽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즉 A 서버 혹은 B 서버, 이런 식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서버가 있어야지 이제 분기되어서 호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버들을 몇 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저 포탈에서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에, 자, 크레이트를 눌러주면 되는데, 먼저 아까 봤다시피 요 A 서버, B 서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서버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이제 버추얼 머신으로 VM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앱 서비스를 가지고서 만들어도 됩니다. 어쨌든 다 가능한데, 애저 포탈에서는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앱 서비스들만 되고, 만약에 그 VM을 만들고 싶으면은 이제 뭐 파워쉘이라든지 CLI를 가지고서 이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포탈 이용할 것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앱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앱 서비스를 2개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포탈에서 앱 서비스를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저는 지금 이건 펑션 앱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펑션 앱은 밑에 다시 펑션 앱은 안 되고 앱 서비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앱 서비스 안에 펑션 앱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말고 그냥 진짜 그냥 오리지널 앱 서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앱 서비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디벨로퍼 y 앱 1. 자, 이렇게 만들고 런타임에는 노드.js, 여기는 east.us.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바로 지울 것이니까 뭐 이제 SKU는 굳이 이렇게 비싼 거를 안 해도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고 그 다음 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자, 태그는 뭐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데 자, 저는 뭐 달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리뷰에서 크리에이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뭐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자, 리소스 그룹을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디벨로퍼 y 앱 2 라고 하고 런타임은 똑같이 네, 노드 14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east us.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먼저 만든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앱 서비스를 만들면은 제가 따로 코드를 배포하지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URL이 나옵니다.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자, 이런 식으로 앱 서비스만 제가 따로 코드를 안 만들었지만은 그 앱 서비스 이름이 developer y 앱 1이기 때문에 이렇게 developer y 앱 1. azure website.net이라고 하는 기본 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따로 배포를 안 했기 때문에 디폴트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URL이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제가 노드.js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드 디벨로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뭐 C샵이나 자바를 일단 하면 자바 디벨로퍼, C샵 디벨로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따로 제가 코드를 배포하지 않아도 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겠네요. 자,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앱 서비스에 디벨로퍼 y 앱 3로 하면서 자바로 하고 똑같이 뭐 이걸 정하고 크리에이트. 자, 이번엔 자바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따로 제가 지금 여기서 만든 앱 서비스는 제가 뭐 이제 그 라우팅 그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때문에 라우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뭐 따로 코드를 넣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노드 디벨로퍼라고 뜨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바 디벨로퍼라고 뜰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두 번째 거 앱2를 하면은 앱2는 똑같이 노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노드 디벨로퍼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 만들어졌으니까 앱3로 들어가면은 자바 디벨로퍼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앱 1하고 앱 3 요게 두 개를 가지고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자바 디벨로퍼, 노드 디벨로퍼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요. 자, 다시 다시 그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메뉴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다시 헷갈릴 테니까
자, 게이트웨이에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리소스 그룹을 선택해주고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이름은 디벨로퍼 Y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이렇게 설정했고 리전은 이스트 US. 자, 티어는 뭐 V2 일단 만들고 지을 거니까 저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은 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안 들고 인스턴스 수는 그냥 한 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HTTP2까지는 안 할 거니까 디세이블드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쨌든 어떤 네트워크 안에 가상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없으면 하나 만들으시면 되겠고 있으면은 있는 거 하나 쓰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자, 이렇게 이미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고 여러분 어디다 치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누르면 만들면은 버추얼 네트워크 따로 하나만 그 포탈에서 여기서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라고 자, 여기서 버추얼 네트워크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가서 버추얼 네트워크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간단하게 여기서 크리에이트 누르면은 딱 필요한 것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vnet 게이트웨이용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용이니까 vnet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용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디폴트 어드레스로 10.1.0.0.6에 이제 뭐냐 16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 거까지 10.1 뒤에 부분 이제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드레스가 만들어지고요. 저는 이제 또 서브넷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브넷이 기본적으로 이제 슬러시 24로 되어 있는 서브넷이 있으니까 그냥 요거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vnet의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디폴트로 되어 있는 서브넷을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프론트엔드도 다음을 누르면은 프론트엔드가 되는데 프론트엔드 뭐냐면은 자,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사실은 퍼블릭 IP가 필요 없어도 됩니다. 왜냐면은 클라이언트는 이쪽을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가 퍼블릭 IP를 갖고 있든지 혹은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라우팅을 통해서 이제 이쪽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퍼블릭 IP가 있든지 혹은 도메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엔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퍼블릭 IP 혹은 도메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퍼블릭 IP가 할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퍼블릭 IP를 기본 선정해 놨고 퍼블릭 IP가 없으면은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 눌러주면은 이제 그냥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용 퍼블릭 PUBLIC 퍼블릭 IP 자, 이런 식으로 퍼블릭 IP 뭐 이름을 그냥 적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제 퍼블릭 IP가 할당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프론트엔드로 이제 퍼블릭으로 이제 열어둘 것이고 퍼블릭 IP를 이렇게 할당해 주면 됩니다. 자, 넥스트 누르면은 자, 이제 요쪽에 해당하는 퍼블릭 IP를 설정해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라우팅을 통해서 이쪽으로 A 서버로 보낼지 혹은 B 서버로 보낼지 이런 식으로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백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d 백엔드 풀을 눌러주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풀1 자,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버 하나를 갖고서 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서버 똑같은 서버를 두세 개 만든 다음에 그거 갖고서 이제 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풀은 그룹핑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쨌든 저는 풀1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앱 서비스에다가 저는 디벨로퍼 Y 앱1 요렇게 풀1에다가는 이제 디벨로퍼 Y 앱1라고 하는 그 아까 만든 그 앱 서비스 하나를 이제 풀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풀1에 이제 한 개 서버가 이제 매핑되는 풀이 하나 만들어졌고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지 라우팅 룰을 테스트 할 거니까 풀2 이렇게 해서 만들고 앱 서비스에다가는 3번 이게 이제 자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바 디벨로퍼 이렇게 떴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1, 풀2 이렇게 두 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야 될 것이 이제 프론트엔드 아까 그 퍼블릭 IP 설정해줬고 백엔드에다가 백엔드 풀에다가는 이제 풀1, 풀2를 만들었으니까 자 프론트엔드가 여기서 이제 80으로 왔을 때는 이쪽으로 보내주고 8080일 때는 이쪽으로 보내주고 혹은 같은 80이지만은 이제 패스가 무엇일 때는 이쪽으로 패스가 또 다른 거일 때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우팅 룰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라우팅 룰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add 라우팅 룰을 설정해주고 이 부분이 제일 핵심입니다. 자, 룰 이름은 룰1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리스너와 백엔드 타겟이 있는데 뭐냐면은 요쪽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요쪽에 해당하는 룰을 설정해야 되고 또 이쪽 룰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너, 백엔드 타겟 이렇게 룰이 이제 두 개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리스너에는 그냥 렐라이 stener 리스너 1 이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이렇게 리스너는 어차피 80으로 온 거, 이 퍼블릭 IP를 갖고서 이제 올 것이고 포트만 다르거나 혹은 패스만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 퍼블릭 IP, 프론트엔드 IP는 이제 퍼블릭 IP 아까 그 하냐는 그걸 설정하면 되는 것이고 80 포트 자 이제 저는 이제 8888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블릭 IP에 대해 8888 포트로 오면은 이제 분기를 친다는 거죠. 자, 8888 포트일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백엔드 타겟에다가 자, 한번 풀 1로 보내겠다. 그리고 풀 1로 보내야 되는데 풀 1에 여기에 이쪽으로 보낼 건데 저희가 일단 여기 80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80에 뭐 슬러시 어떤 패스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HTTP 세팅인 것이 그 부분인데요. 요거 눌러주면은 HTTP 세팅 그냥 이름 아무거나 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앱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80이 되겠죠. 디폴트 80이기 때문에 80으로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백엔드 패스는 슬러시가 되겠죠. 여기가 기본이 요거니까요. 슬러시니까 그래서 이제 백엔드 패스를 슬러시로 해주고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냐면은 요게 여기로 와서 여기로 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보낼 때 여기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호스트 주소가 요 녀석의 IP 주소가 호스트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디폴트로 전달해 버리게 됩니다. 그럼 얘는 사실은 이제 그 HTTP 이제 리퀘스트 받았는데 호스트 헤더 쪽에 호스트 부분이 이제 요 녀석의 그 IP 부분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제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없고 그냥 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는 것처럼 효과를 내려면은 여기서 보내는 HTTP 그 헤더에 있는 호스트라고 하는 헤더 부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꿔주는 부분이 이제 요 세팅입니다. 그래서 호스트 네임을 이제 바꿀 거다. yes.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이제 실제 백엔드 타겟의 그 녀석의 이제 호스트 네임으로 이제 알아서 바꿔달라. 요걸 해주면은 이제 스태틱으로 내가 적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알아서 바꿔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백엔드 타겟에 어디로 보낼 것인지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80으로 보낼 것이고 백엔드 타겟에 그 다음에 슬러시 패스로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은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애드를 해주면은 이렇게 HTTP 세팅 1이 이제 제대로 세팅이 되었고요. 그래서 애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룰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8888로 오면은 풀1으로 보내준다 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룰2 자, 룰2는 리스너 2번으로 하고 똑같이 퍼블릭 IP는 똑같을 것이고 포트만 다르겠죠. 9999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백엔드 타겟은 똑같습니다. 자, 풀2로 보낼 것이고요. 똑같이 이건 아까 전과 똑같은 거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똑같은 그 앱 서비스에 똑같은 앱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80 포트에 슬러시 패스 그 다음에 호스트 네임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과 똑같이 쓰면 될 것이고요. 애들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888 9999 맞나요? 8888 9999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패스를 가지고서 해주는 걸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룰3에다가 자, 리스너 3번 퍼블릭 IP 그 다음에 얘는 7777
7777인데 자 여기다가 디폴트로 7777이 오면은 이제 90 풀1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요걸 추가하면 됩니다. 디폴트는 이제 요 풀1으로 보내는데 자 add pass에다가 fu라고 오면은 타겟 이름은 그냥 fu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해주면 되고 타겟 풀1 요렇게 풀로 오면은 풀1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갔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하면은 잘못 눌렀는데 됐습니다. 자 바로 오면은 풀2로 보내라. 자 이런 식으로 디폴트는 슬러시일 때는 이제 풀1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슬러시 푸일 때는 풀1으로 슬러시 바일 때는 풀2로 이렇게 보내달라 하고 하는 이제 패스 베이스 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넥스트 다 했습니다. 태그는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됩니다. 저는 이제 보통 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 눌러주고 눌러주면은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요. 만들면은 대충 딴 것들은 보통 1분 안에 만들어지는데 얘는 좀 걸립니다. 한 3, 4분 걸리기 때문에 다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테스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